예, 올해 총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 투표는 사실상 끝이 났고요. 6시 15분. 그리고 이제 출구조사 결과까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주요 당의 비례 후보들이 어떤 분들이 있고, 지금 그 투표 출구조사 결과 어느 정도 어떤 분들까지 지금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전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하식스에 처음 모셔봤는데요. 푸푸스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푸푸스의 칼럼니스트 임예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패친이에요. 네, 예, 그렇더라고요. 패친인데 처음 뵀습니다, 오늘. 사실 모든 패친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글들을 잘 즐겨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하시는 일이 네. 한의사시라고요. 예, 본업으로는 이제 작은 한의원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과 이 정치 칼럼은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쵸. 이거는 그 한의사 시작하기 전부터 블로그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정치 쪽 이런 글 쓰시는 분들이랑 인연이 닿아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개표 이제 출구조사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그거는 뒤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은, 지상파 3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민주당 계열이 143에서 175, 그리고 통합당 계열이 101에서 134.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JTBC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154에서 177, 그리고 통합당이 107에서 131 정도로, 많게는 한 30석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 그 결과대로라면은 일단 뭐 민주당이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방금 전까지 제가 출구조사를 보다가 왔거든요. 예. 실질적으로는 경합 지역이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히 아직 많고, 예. 특히 뜻밖의 이제 종로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상으로는 경합 지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양한 지역구들이 지금 아직 판을 완전히 까보기 전까지는 맞아요. 예,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방송사 출구조사 지금까지 다 틀렸습니다. 다 그렇죠. 틀렸고요. 네. 예. 내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민주당 디시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도 많은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지금 막 좋아서 낙관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지켜보고 저희가 뒤에 다시 분석을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자, 푸푸스스 노조위원장 겸 대기자라고 써 있어요. 한의사는 본업이시고. 네. 노조위원장이면 실제 노조가 있는 건가요? 노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전에 그 사장 지금 사주하고 계신 이승환 씨가 제 직함을 마음대로 빼앗아 가서 예.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노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장난식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푸푸스스가 굉장히 재기발랄한 글들을 많이 올려요. 네. 예, 유명한 매체고 2012년에 만들어져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뉴미디어? 새로운 매체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은 직원으로서 참여하시는 건 아닌 거죠? 예, 저는 직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이승환 씨가 푸푸스를 만들 때 일종의 창립 멤버 같은 걸로 참여를 해서 예. 네, 그랬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4개 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요 네 군데를 보겠다고 준비를 해오셨는데, 왜 이 4군데를 선정을 해오셨나요? 일단 그 4군데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이랬던 정당이기도 하고, 현재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실제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4가지 정당을 일단 집중적으로 좀 다루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불어시민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부터 10번까지 후보자들이 쭉 있는데, 저도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잘 아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에서 4번까지는 그 시민사회에서 후보들이 나왔고, 그다음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소수정당에서 이제 후보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10번까지 나머지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제 시민당 자치적인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발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11번부터 더불어민주당 일종의 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나온 후보들을 이제 11번부터
그 이후 후순위로 배치를 했습니다. 예. 예. 일단은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한 14번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 얼마나 더 이제 뒤에가 받느냐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앞순위 네 분, 시민사회계 네 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좀 자세히. 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현영 예. 후보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얘기를 하기로 이제 코로나19의 최일선이시고 뭐 예. 전문직이시고 청년 의사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코로나19 사태에 맞서서 일선에서 활약했던 의사시고요. 39세로 비교적 좀 젊은 여성 의사신데 예, 이미 예. 의사협회 등 뭐 의사사회 쪽에서는 뭐 보험이사라든지 학술이사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워낙에 이번 총선의 그 키워드다 보니까 예,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정당이 이만큼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염병이나 뭐 공공병원 같은 것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노력을 하겠다. 예, 라는 뜻에서 예, 모신 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모든 그 비례 후보들 중에서 의사가 다 약진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1번에 이제 코로나19 전사라고 해서 의사는 아니신데 예, 이제 예. 간호부원장 분을 또 모셨었고. 예. 그렇군요. 자, 두 번째 2번 후보는 김경만 후보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그 정책 전문가신데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30년 동안 정책통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97년 외환위기나 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을 해왔던 분이라고 해요. 썰에 따르면 이제 더불어 시민당 측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 중앙회 쪽에 그 정책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예. 일부러 어떤 그 경영자라든지 임원진 같은 그런 이름 있는 분들을 빼고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 이제 실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책통으로 활동하던 분이 전진 배치가 되셨다고 아마 들었어요. 일꾼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권인숙.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 과거에 85년이었네. 그때 있었던 그 당사자이신 것 같아요. 네, 86년에 있었던 6년이군요. 사건인데요. 네. 예. 그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음. 위장 취업 같은 걸 하셨으니까 이제 병찰에 붙잡혔는데 거기에서 성고문을 당하셨다고 해요. 예. 근데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986년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폭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고 오히려 추문이라고 그 예. 여성을 탓하던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시대에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검찰은 이제 성고문 사실을 확인을 하고도 이를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뭐 권인숙의 고발이 운동권이 성마저 혁명의 도구로 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유명하신, 아마 이 비례 후보자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인 걸로 알고 있고, 자, 네 번째 이동주 이분도 정당인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이분도 그 2번 김경만 후보와 마찬가지로 그 정책통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인천 부평에서 치킨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출신인데요. 그 본인도 자영업자 출신이던 이런 신분을 살려서 SSM 문제가 한창 촉발되던 시절에 그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인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유명한 사건들로 이제 남양유업 갑질 밀어내기 사건이라든가 뭐 배상면 주가 쪽에서도 또 밀어내기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갑질들을 폭로를 내서 이런 대리점법 문제를 공론화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자, 죄송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들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요? 사실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가 이제 미래한국당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측에서 위성정당을 출범시켰 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급하게 출범시킨 위성정당이다 보니까 좀 상위순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뽑았다라는 인상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부딪히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 덕분에 이제 2번 김경만 후보나 4번 이동주 후보처럼 뭐 정책통으로 이름이 높았던 후보들을 뭐 어떻게 보면 소 뒷발에 이제 새인 것 같이 이제 찾은 인선이긴 하지만은 뭐 그런 뜻밖의 인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여기서는 소개가 안 됐지만은 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같은 분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윤미향 이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도 이제 후보군으로 포함이 됐었고 다만 이제 본가인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좀 정당 정치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또 과학계 쪽에서는 특히 이제 행유가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경수 후보가 뒷순위로 밀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고 핵 그렇더라고요. 융합에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인데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게 모든 정당에서 비례 후보에 과학기술계가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예, 당선권에 맞습니다. 없다고 지금 굉장히 분노를 좀 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어쩌다 보니 일꾼들 뭐 이런 거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너무 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에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열린민주당 지금 몇 석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생각보다 의석수가 처음에 예상보다는 많이 안 나올 거다라는 지금 결과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찌 됐든 면면들을 보도록 하죠.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여기. 네, 맞습니다. 예. 누구를 좀 주목을 해야 되나요, 저 중에서? 일단 뭐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뭐 이번에 최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법조 전문가로서 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관 비서관이시기도 했고요. 4번 김의겸 후보도 정당인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청와대 출신 정치인이시죠. 원래 언론인이죠, 언론인. 그렇죠, 30년 예. 정도 있었던 한겨레 신문에서 30년 근무한 언론인이고요. 그 외에도 뭐 주진영, 네, 전 하나증권 사장 뭐 있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전 법무부 인권국장, 그리고 뭐 김성회 뭐 이분도 정청래 의원 시절에 보좌관 활동을 하셨던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분인데 이 중에서 이제 1번부터 4번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김진애 1번 받으신 1번 김진애 분은 이분은 의원이에요. 국회의원. 네, 그 18대 의원이셨었고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트위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정부의 4대강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이제 많이 내왔던 분입니다. 예, 예. 실제로 팔로워가 36만이나 되시거든요. 오, 예. 그렇군요. 트위터리안 예. 여러분한테는 아마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좀 더 익숙할 테고요. 음. 또 방송인으로도 이분이 유명하세요. 맞아요.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 4부 뭐 도시 이야기를 진행하셨었고 예. 또 알쓸신잡 시즌 3에서 이제 알쓸신잡 최초로 이제 유일한 여성 멤버로 참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워낙에 도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송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지금 정준희 교수가 하고 있는 그 열린 토론은 김진애 전 의원이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1번에 들어갔고요. 2번 최강욱 변호사, 이분도 뭐 만만치 않은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이셨고 이제 법조 전문가로서 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개혁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예. 사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유로 이름이 좀 유명해진 게 있죠. 예. 조국 자녀 입시 논란과 관련해서 아. 인턴 활동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의혹 때문에 예. 최근에 이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예, 예. 실제로 뭐 최강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이런 검찰의 기소가 날치기 기소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앞으로 법적 공방이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대상 1호로 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공약으로 지금 내세워서 네, 강력하게 맞습니다.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하고 그 최강욱 변호사하고 황희석 법무부 전 인권국장이 굉장히 검찰개혁에 기치를 세우고 있고요. 3번은 어떻게 보세요? 강민정 이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약간 그 유명하신 분은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열린민주당이 1번 김진애 후보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예. 여성 후보들이 비교적 이름값이 약한 느낌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교육 문제, 특히 이제 혁신학교 문제 전문가시고요. 25년간 중학교 평교사로 일하셨던 현업인이기도 하세요. 예. 그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2014년에 역임하셨던 걸 시작으로 해서 예. 혁신학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보직을 거치면서 매진을 해오셨고요. 예. 현재도 이제 교육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후보를 보도록 하죠. 김의겸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해진 그 뭐 한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도 물러나고 그러면서 사실상 컷오프가 되고 그러는데 다시 여기에서 열린민주당에서 부활의 꿈을 꾸고 계신 분인데 이래저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열린민주당에 살짝 논란이 있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원래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오셨을 때도 예, 언론인이 청와대로 직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논란이 대변인 되시고 나서 1년 후에 터졌죠. 이제 부동산 투기 논란 때문에 이제 대변인직에서 하차를 하셨습니다. 예, 예. 문재인 정부가 당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 기조에 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전북 군산에서 이제 후보로 출마를 하시겠다고 하다가 비판이 네. 워낙에 거세니까 그걸 접으셨었는데 예, 열린민주당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예, 비례대표 4번으로 다시 출마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망연자실할 정도인데 네. 한 석에서 세 석이 나왔어요. 지금 예상이 최대 세 석이라는 건데 이거는 열린민주당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분들에서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더불어시민당으로 막판에 옮겨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사이다 같은 주장으로 이제 코어 지지층의 예. 그 지지를 얻기는 했는데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본가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긋기를 계속 했었고 예. 그리고 사실 막판에 정봉주 전 의원의 이제 막말 파문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당시에 본가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을 해서 뭐 저를 뭐 음해하고 시정잡배 뭐 개쓰레기 취급을 하고도 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모르냐.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이 있고 또 그 갈등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줘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그 지지층의 선택이 아무래도 더불어시민당으로 좀 쏠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라면은 열린민주당 후보들 어떻게 좀 풋풋에서는 규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하나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본인들께서 이미 규정을 하신 게 있잖아요. 사이다라고. 아, 사이다. 예. 예. 네. 뭐 본가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다 보니까 지지층이 아니신 분들까지도 다양한 목소리를 좀 포괄해야 하는 의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코어 지지층 입장에서 좀 어중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어중간함을 뚫고 열린민주당이 일종의 전진기지로서 좀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예.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받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들을 보도록 하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 뭐 20석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14석에서 17석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면면들을 보면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역시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 중에서 좀 앞에 네 분만 좀 집중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죠. 윤주경 후보. 이분은 논란이 많았어요. 예. 네. 뭐 윤중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워낙에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대 독립기념관 관장이시고 윤봉길의 손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예, 손여죠 정확하게는. 예. 손자에 이제 남녀 다 포괄해서. 예. 사실 안보 그리고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1번으로 삼은 케이스신데 사실은 뭐 2012년부터 박근혜 캠프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정치와의 인연이 없던 분은 아니시라고 봐요. 예. 예. 재미있는 게 이분이 이제 한선교 대표 그리고 공병호 공관 이전 위원장 때 예, 비례대표 명단이 한 번 나왔다가 이제 미래통합당 측 이제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 경로를 예, 사서 비례 명단이 한번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었잖아요. 한마디로 한성교의 난이 있었고 그 그랬었죠. 한성교의 난에 황교안 대표가 진압을 하면서 윤중현 후보가 저 뒤에 있다가 1번으로 딱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21번이었다가 예. 1번이 됐으니까 예. 사실상 당선될 수 없는 순번에서 이제 당선 확실권까지 올라가신 셈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는 민족주의 세력이다라는 거를 좀 전면에 앞세우기 위해서 민족을 생각하는 정당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세운 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윤창현 교수. 윤창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분을. 네네, 금융 전문가시기도 예. 하고 뭐 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 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고요. 예. 뭐 정치 활동에 있어서도 꽤 오래 하셨던 편인데 이제 예. 이명박 캠프에서도 자문단을 맡으셨었고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위원도 하셨었고요. MB노믹스를 지지했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더 잘 알려진 키워드가 있다면 이제 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뉴라이트 재단 상임이사셨고 예. 그 당시에도 이제
참여정부를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에 서 계셨던 분입니다. 맞습니다. 뉴라이트의 어떤 선두주자로 상당히 알려져 있던 분인데 이분이 무난하게 아무래도 경제통을 안 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무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분은 누군지. 유명하신 분이었는가요? 유명하시다면 유명하시다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예. 여성 경제인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좀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실. 아, 그렇군요. 예, 문헌정보학을 원래 전공하시던 예. 분이고 이제 대학 강사를 하시던 분인데 98년 이제 IMF 구제금융 사태가 터졌을 때 갑자기 이제 휴림산업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예. 예, 제조업 분야로 뛰어들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만년 적자의 부채를 안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17년 만에 이제 연매출 8천억짜리 회사로 예, 성장을 시킨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자수성가 여성 기업인의 이미지가 확 있군요, 이게. 예, 그러다가 지금 여성경제인 협회장으로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 만찬 때 유일하게 참석한 여성 경제인이시기도 하거든요. 예. 예. 어쨌든 굉장히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을 넣었고요. 네 번째, 이종성 사회복지사로 알려져 있는 이 후보도 전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근데 장애인 몫으로 들어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래한국당의 상위 순번 중에서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후보인데요. 예. 예,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대비해서 영입했던 인재셨고 20년 넘게 장애인 복지 정책에 매진해왔던 이분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4번 이종성 후보가 약간 좀 이례적인 인물이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는 안보 보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보 보수. 예. 예. 실제로 뒷순번들을 보면은 좀 보수 언론의 이제 패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정화 역사 교과서의 지필진이라든지 하는 예. 더 좀 보수색이 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앞에는 좀 뭔가 민생 중심으로 내세웠다면 뒤에는 진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쓰고 싶었어. 조수진, 동아일보, 뭐 그렇습니다. 논설위원 이런 분들이 좀 원래 1번이었어요, 그분이. 1번이었다가 5번으로 밀렸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되실 것 같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후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이번에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쭉 이제 눈에 띄는 거는 1번 류호정 후보 제일 네. 눈에 띄네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정의당 진용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이제 비례 순번을 짜는데 최상위 순번이 1, 2번을 아예 그냥 청년 명부 몫으로 할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청년 명부로 배정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득표율 1, 2등이 최상위 순번인 1, 2번을 차지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실제로 최다 득표자는 4번의 배진교 후보인데 이제 4번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밀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 후보를 내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상위 순번 1, 2번이 사실 1.7% 정도 굉장히 낮은 득표율을 득표했던 후보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청년 후보들을 좀 앞세우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좀 당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후보들 그리고 당에서도 유능한 걸로 유명한 이제 정책통 후보들이 뒷순위로 다 밀려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기 투표 아니냐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정의당 이거를 결과를 네, 가지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네 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게 다른 정당하고 다른 게 이게 여성을 무조건 절반 이상 공천해야 되니까 1번은 여성, 2번은 남성,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다른 정당들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는 1, 2번이 다 여성이에요. 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위 순번 1, 2번을 전부 3번까지 여성이네요. 예. 최상위 순번 1, 2번은 이제 청년 명부 몫으로 예. 할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 명부 중에서 상위 득표자 두 분이 다 여성이셨어요. 예. 그래서 1, 2번을 전부 여성 후보들이 여성 후보들에게 이제 주게 되었죠. 그렇군요. 자, 류호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게임 대리 게임 논란이 있었고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정의로운 정당이냐라는 뭐 이런 공격을 받는데 약간 일조를 했어요. 네. 뭐 상징적인 비례 1번이기는 한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명부로 올라서 낮은 득표율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사실 공정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뭐 열정적인 게이머시고 게임 회사를 다니다가 뭐 게임 업체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가 이제 권고 퇴직을 당하셨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청년 노동 현실 같은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1번으로 내세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롤대리 논란이 터져버렸죠. 2014년 당시에 이제 그 게임 동아리로 활동하고 계셨던 시기인데 네. 남자친구가 이제 류호정 후보의 계정을 빌려서 다이아 등급까지 굉장히 높은 등급이거든요. 다이아 등급. 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높은 등급인데 거기까지 대리 플레이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예, 공정 이미지에 큰 상처를 받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장혜영 후보는 영화 감독이에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혜영 후보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또 우호적인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뭐 오히려 비례 1번을 차지한 유호정 후보보다 이제 정의당의 청년, 뭐 장애, 노동 등 정책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예. 뭐 실제로 이제 그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실제로 발달장애 동생을 이제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서 함께 살게 된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 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현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고 그 이후에 장애인 자립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세 번째 강은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강은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정의당 부대표시고요. 사실 민주노동당 때부터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오셨던 짬밥이 있는 진보 정치인이세요. 예. 예. 뭐 정계 입문 전에도 이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운동을 하셨던 적이 있다고 하시고요. 예. 정치인이 되시고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2006년에는 이제 광주 서구에서 구의회, 2010년에 또 광역시의원 뭐 이런 2014년에는 또 다시 또 시의원, 2015년에는 국회의원 재보궐, 뭐 2016년에도 또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계속해서 국회의원 특히 이제 지역 정치 전개에 도전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예. 예. 아시겠지만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의 지지를 얻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죠. 예. 예. 말하자면 돈키호테처럼 계속해서 예, 뛰어들었던 어떤 지역구를 뚫어보겠다라는 이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진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배진교 후보는 어떤 분인가요? 배진교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보 쪽에서는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실제로 저번에 정의당에서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걸 발표를 하셨었는데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지방자치부 예비 장관으로 올릴 정도로 정의당에서는 꽤 능력을 인정받는 정치인입니다. 행정자치부겠죠, 그러니까 행자부. 네, 일종의 행정자치부 같은 조직인데 당시에 네. 정의당에서 정의당은 이름을 그렇게 지방자치부라고 얘기를 예, 했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인천 남동구청장을 역임을 하셨던 분이라서 정의당에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드문 지역 일꾼이라고 할 수 그렇네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정의당의 후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정의당 같은 경우가 어렵죠. 사실 예, 진보 후보들을 많이 내세우긴 했는데 결국 예. 롤 대리 게임 논란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약간 물거품으로 돌아간 느낌이 좀 있고요. 예, 예. 또 당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정치인들이 뒤로 밀려버리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기 투표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사실 노동이나 진보, 장애 등 그리고 뭐 6번의 박창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땅콩항공 뭐 갑질 사건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잖아요. 땅콩 회황. 예. 땅콩 회항. 예. 주인공이시도 하잖아요. 예. 그런 노동 같은 이런 정의당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보 명단이 좋다라고 보이는데 뭐 다른 정당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지 경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은 5석에서 7석. 그 지금 예측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만약에 한 석, 2석이라면 한 4, 5번까지도 무난히 지금 의석을 얻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분들 지금 언급하신 분들이 다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니까. 사실 이번 선거에서 뭐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 전문성 있는 인사가 들어와야 되는 통로고 이제 소수자나 약자들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처음으로 이제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맨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끌었고 특히 진보정당 쪽에서는 더 많은 후보들을 국회의원으로 배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출연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응 목적으로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도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출범을 시키면서 사실상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건 물론이고
사실 그렇게 번개불에 콩부어 먹듯이 급하게 위성 정당들을 다들 추진하다 보니까 후보들 몇 면이 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후보들이 많고 또 시민들, 유권자들도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없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예. 비례대표의 의의가 많이 좀 꺾여버린 깜깜이 선거가 되어버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 의원들이 되시는 분들이 지금 대충 윤곽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나중에 또 한번 평가를 활동해 보도록 하죠. 댓글에 조정석님, 조정석 씨 배우 닮았다고 올라왔는데 인정하시나요? 여기서 인정했다가는 주변인들의 어떤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어서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걸로 알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풀푸스스 노조위원장 김예인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